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튼튼한 치아는 오복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삶의 질이 중요해진 만큼 치아 건강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치아 건강의 초석, 바로 치주입니다. 치주 질환이 심하면 치아를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이신원 원장입니다. 흔히 치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치과에도 여러 전문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인 치주과에서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분야가 치주인데요. 치주란 치아 주위 조직을 의미합니다. 치아 뿌리 주위를 감싸고 식감을 느끼게 해주는 섬유인 치주인대, 치아를 단단히 받쳐주고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는 치조골, 그리고 이것을 겉에서 감싸주는 치은으로 구성됩니다. 정상적인 치은은 밝은 핑크색의 단단한 부착 치은과 붉은 가동성의 점막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걸리는 질환이 뭘까라는 질문에 보통 감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감기보다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 치주 질환입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치주염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살에서 7살 사이의 유아기부터 치은염증은 시작되며 20세 이후 성인에서 절반 이상이 치주염을 가지고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주염은 점점 증가하고 노년층의 경우 유병률이 80에서 9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잇몸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주 질환의 증가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에 노출되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나이가 먹을수록 치주 질환 원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잇몸이 나빠지게 됩니다. 물론 노화와 관련되어 잇몸이 얇아지고 골밀도가 떨어지는 변화는 나타나지만 구강위생 관리만 잘 된다면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치주 질환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잇몸염증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치은염은 잇몸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염증이 진행된 단계이고 치은염이 더 진행되어 치조골까지 녹이게 되면 치주염으로 진행됩니다. 치은염 상태에서 적절한 관리가 된다면 가역적으로 잇몸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은염이 방치되면 치조골이 녹아 전체적으로 치조골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건강했던 원래의 잇몸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치주염증을 일으키는 세균과 독소는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전신 질환을 악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치주 질환의 원인은 치태와 치석입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치아 사이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이는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흔히 치태는 닦이지 않고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치태의 고형 성분 중 70%는 세균입니다. 치태는 외부 환경에 방어적인 구조화된 특성을 가지며 여기에 미네랄이 더해져 딱딱하게 굳어지면 치석이 되고 치석은 표면이 거칠어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은염증이 시작되면 잇몸은 붓고 밝은 핑크색에서 검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입냄새가 나거나 양치질할 때 피가 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치아와 잇몸의 부착은 약화되고 잇몸은 탄력적인 상태에서 점차 흐물흐물 약해지기도 합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시린 증상이 느껴지며 치조골이 녹으면 치아 움직임이 증가하고 더 심하면 병적인 치아 이동을 보이거나 치아가 자연 탈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진행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도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늦게 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주 질환은 본질적으로 세균성 질환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치태 1mg 또는 침 1ml당 1억 마리 이상의 세균이 존재하며
유익균, 유해균,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세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강 내 염증이 진행되면 점차 유해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지만 평소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런 염증을 잘 이겨냅니다. 하지만 수면 장애나 피곤한 경우 면역 체계가 저하되어 잇몸 염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증상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치료는 원인 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치주 질환의 치료는 치태와 치석의 물리적인 제거를 목표로 합니다. 가벼운 염증의 경우 올바른 양치질로도 잇몸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석이 생긴 경우 스케일링이 필요하고 염증이 더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치은연화 소파술, 치주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후라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유지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잇몸 염증이 생기게 되면 치아 주위에 치주낭이 생기게 되는데 치주낭이 깊어지면 기구가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잇몸을 열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염증을 제거하는 치주 판막술을 시행합니다. 단단한 잇몸이 없거나 치아 뿌리가 드러난 경우 치은 이식술을, 염증으로 녹아버린 치조골을 재생하는 골 이식술, 조직 유도 재생술을 시행하고 치은의 조화로운 형태를 만들어주는 치은 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마치 저 약을 먹으면 편하게 잇몸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 무서운 치과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잇몸 약만으로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치주 질환의 원인은 치태와 치석의 물리적인 제거인데 잇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태와 치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잇몸 약은 염증 완화와 치주 조직에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잇몸병을 오래 앓고 있었는데 장기간 잇몸약만 복용하다가 염증 증상을 못 느낀 채로 잇몸이 심하게 파괴된 후 늦게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잇몸약은 반드시 치과 치료를 하면서 보조적으로 먹는 영양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과에 스케일링 받으러 1년에 한 번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강위생 관리가 잘 되는 경우 1년에 한 번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성인에서 양치질을 잘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량한 구강위생 상태, 진행된 치주염증, 불량 보철물, 전신질환을 가지는 경우 3개월마다 한 번, 드물게는 1에서 2개월마다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하기도 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